2017년 2월 13일입니다. 그때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대사관들에서 지금 쌍심지를 켜고 TV를 볼 때입니다. 예, 그런데 느닷없이 브리킹 뉴스로 나오면서 김종남이 북한과 관련된 특대 뉴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걸 다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평양에다 보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평양에 자료들을 보내는데 평양에서 이틀이 지난 이후에 대사 친전으로 전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김종남 암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보는 일부상 친전으로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상 친전으로 보내라는 거는 일부상만 보도록끔 하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체 못 봅니다. 일부상 친전으로 완 내용을 쭉 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조선 법률가 협회 대변인 담화가 나왔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자기네가 했다 안 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우리 국민은 김철의 시신을 대사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승인도 없이 입회도 없이 마음대로 부검한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막 비난하는 그런 법률가협회 대변인 대답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활동을 벌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래도 쿠웨이트 타임스 그다음에 쿠웨이트에 또 알자지라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편집 공작도 만나고 뭐 기자도 만나고 해서 좀 이걸 조그마한 단편이라도 좀 내달라 이 소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로 됐기 때문에 자기네 신문사 자체에서도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이건 되질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일째 되는 날인가 그때 쫙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말레이시아 공항으로 해가지고 4명이 들어왔고 또 뭐 베트남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공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떴습니다. TV에. 근데 제가 보면서 뜨하게 했던 게 뭐냐면 리지헌이라는 사람의 이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2009년에 그 외무성 동남아시아국의 베트남 담당으로 있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버지 리홍이라는 사람이 베트남 대사였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따라 나가서 베트남어를 현지에서 배운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외무성에 입직을 했는데 2009년부터 10년까지 베트남 주재 대사관 수습 외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수습 외교관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서 외무성에 있지 않고 곧바로 종찰총국으로 갔습니다. 이 종찰총국에 가서 그 베트남 여성을 지금 공작하는 그런 그 뉴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리지헌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구나. 이걸 종찰총국이 무조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모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광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자료에는 외교관으로 지금 나왔는데 사실 그 사람의 직책은 안전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소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실지 본 직위는 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대표라는 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탈북을 막고 무슨 반정부 뭐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안전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형광판 쭉 보면서 지금 뭐 오고 가는 비행기 그 편을 지금 쭉 확인하는 걸 보고 얘도 관계가 있구나. 이거는 분명 종찰총국 아니면 통전부 225국, 그러니까 문화교류국에서 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한국에서 모든 테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찰총국 아니면 문화교류국입니다.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번 뜨하게 했던 건 뭐냐면 제가 2017년 5월, 6월 이쯤에서 이제 평양에 출장 갈 일이 생겨서 들어갔었습니다. 강철이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인데 이 강철 대사가 1년 조금 넘어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무슨 뭐 담배라든가 커피 뭐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중구역 장마당이라고 하는 종합시장에 갔었는데 그 종합시장에 보니까 강철 대사가 와 있는 겁니다. 꾸레미 2개를 치고 보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장 보러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담배, 커피 이런 걸 사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를 찾더라고요. 반갑다고. 뭐 오늘 저녁에 식사나 좀 해야지 같이.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지금 저녁 식사를 하던 와중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왔나? 그래서 아니 노력 철수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고개도 뭐 이렇게 안 좋나?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도 괜히 지금 핀란드에 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성이 그 뭐 개 XX 뭐 자기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몽땅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무슨 뭐 집 세내는 것도 걔가 하고 몽땅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완전히 호수아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지 지시에 따라서 뭐 변론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하라 해가지고 뭐 이건 우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추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뭐 독극물로 VX 독극물로 이게 주겠는데 그게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나? 그러니까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만들어? 얘네 화장품에다가 다 속여가지고 화장품처럼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혼자만 바르게 되면 이게 죽지 않게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성이 돼야만 독극물로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첨가지가 반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야, 사람 죽이려면 정말 진짜 파리 목숨처럼 죽이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김종남이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누굽니까? 어느 나라가 죽입니까? 미국이 죽일 이유가 하등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국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종남이가 죽음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밖에 없거든요. 김종남이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사형 선고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쭉 맥락을 놓고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2012년인가 그때 12월 달에 광명성 2호라는 그 인공위성을 지금 발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그 내부적인 기술은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거니까. 근데 이때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 총書記를 11월 달에 취임을 했거든요. 2013년 3월에 이제 국가 주석으로 또 시진핑이가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월에 핵실험을 또 했습니다. 2013년 2월에. 시진핑이가 공산당 총書記로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핵실험하는 거로 축하해주고 하나는 또 로켓 발사 시험으로 또 축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어디 뭐 자기 속국가 같은 북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진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아대니까 2014년 7월에 김정은이한테 정말 뚜껑이 열릴 만한 최대의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2014년 7월에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지도자로 취임을 하게 되면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이제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엇나가면서 김종남이가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종남이가 2010년에 뭐 무슨 세수본 사회주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일본 언론하고 계속 인터뷰도 하고 무슨 메시지도 날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는 김정은이든 김종남이든 상관없이 백두혈통이라는 건 아무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김종은이보다 고분고분 자기한테 말 잘 듣는 김종남이를 내세우고 얘를 심각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이한테 잠재적인 위험 대상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종남이라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남이를 없애야 그 화건을 뿌리채 없애버릴 수 있었거든요.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스탠딩 오더로 해가지고 김종남이를 무조건 마지막까지 죽일 때까지 그 인물은 스탠딩 오더로 쭉 갔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김종남이가 이제 죽음으로써 스탠딩 오더가 막을 내렸죠. 한번 보십시오. 김종남이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누굽니까? 어느 나라가 죽입니까? 미국이 죽일 이유가 하등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국도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종남이가 죽음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죽여야만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100대 100으로 김정은이 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